2세기 아이돌의 상징적인 곡으로 꼽히는 리와인드 뮤직비디오와 관련하여 이전의 법원 조정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결국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어제인 5월 28일 리와인드 저작권 소송의 1심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첫 재판에서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른 쟁점은 바로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진짜 책임이 있는지, 다시 말해 해당 영상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주체가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원고 측인 뱁시트레인과 노바 법률사무소에서는 리와인드 영상이 올라온 곳이 왁타버스 채널이고 해당 게시물 하단에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라는 명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패러블 측에 책임이 있으며 영상물의 관리 주체 역시 패러블이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 측인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패러블이 아닌 오영택 개인, 즉 우악구댁에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패러블은 단순히 기획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본건에 대하여 소송의 대상 자체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패러블 측은 리와인드 영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천구청역 맵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분명히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소송 외적인 갈등도 함께 불거졌는데요. 과거 리와인드 영상이 내려가면서 이슈가 커지던 시점에 뱁시트레인 측 이도노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우악굿 팬들로부터 공격받았다는 이세돌 금천구청역 제작자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패러블 측은 법원의 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 해당 내용이 퍼지는 바람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도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며 이 영상과 관련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원만한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는 변호사 채널에 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슈로 인해 원고 측 역시 원치 않는 기사 등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다만 관련 영상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파생된 문제들을 포함해 양측의 피해를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소송 외적인 감정 싸움이 오가자 재판부에서는 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소송 외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삼가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편 과거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로 제시되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 측은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조정위원회에서는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 조정안을 제시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첫 변론 기일은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다가올 다음 재판에서는 영상물을 실제로 관리하고 지배한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제출된 입증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뱁시트레인이 맵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락을 한 것인지 그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원고 측에 침해당한 저작권의 구체적 권리 내용을 특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VR챗 에셋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나 저작권 귀속 관계 등을 뱁시트레인 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패러블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며 피고를 잘못 특정한 소송이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당시 뱁시트레인 본인도 영상에 맵이 쓰인 것을 보고 고맙다거나 뿌듯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패러블 측이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과 기사를 통해 저속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제소 등 엄중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 측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다음 재판은 다가오는 7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양측이 얽혀있는 감정의 골을 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추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